자, 이번 시간은 시험고 프린트 세 번째 파트, 즉 인수분해 파트인데, 인수분해 파트에서 세 문제를 이렇게 봤을 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접근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하나하나 가볼 건데, 첫 번째 문제 보면은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5 플러스 k, 즉 인수분해가 돼 있는 상황은 아니야. 이 플러스 k 때문에 x에 대한 2차식의 2차식의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도록 하는 상수를 구하라.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 우리 한번 상상해봐, 얘들아. 이 친구를 다 전개하진 않을 거지만 다 전개했다고 상상하면 얘는 4차식이 될 거야. 맞지? 왜냐하면 x제곱 곱하기 x제곱은 최고차항 4차 되니까, 그지? 이 4차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2차식의 제곱 형태로 돼주면 좋겠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될 때 뭘 구하여라? k를 구하면 어떨까? 이 문제는 얘들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곱셈 공식과 그리고 인수분해 파트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공통 부분을 치환해서 푸는 부분. 공통 부분 치환해서 인수분해하여라. 이 파트에 관련된 문항이야. 이 파트에. 즉 공통 부분을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했을 때 그 인수분해한 게 2차식의 제곱이 되도록 해라. 2차식의 완전제곱이 되도록 해라 라는 부분이거든. 자, 그거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5가 있는데 공통 부분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한테 얘기할 거야. 선생님, 공통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공통 부분을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하나요? 만들어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 얘를 딱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게 숨겨놓은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친구를 자세히 보다 보면 봐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과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5 플러스 k인데 인수분해가 너무 이쁘게 된단 말이야. 그치? 인수분해 빠르게 해볼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7, x 마이너스 5 플러스 k.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보던 형태가 돼. 어떻게? 요 친구랑 요 친구랑 곱하고 요 친구랑 요 친구랑 요렇게 곱하면 공통 부분이 나오겠구나. 왜냐하면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의 합이 마이너스 8,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의 합이 마이너스 8이니까. 어때? 보이니? 그러면 얘부터 먼저 계산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이 될 거고, 그 다음 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가 되고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제 공통 부분 보이잖아, 그지? x제곱 마이너스 8x, x제곱 마이너스 8x. 이 친구를 내가 a라고 이렇게 이쁘게 치환을 한번 해볼게. 그렇게 되면 이 친구는 눈으로 이어가자. a 플러스 7 곱하기 a 플러스 15 플러스 k가 될 거고, 전개를 깔끔하게 해주면 a제곱 플러스 20, 아이고 몇 k야? 22a인가? 어디 계산을 조금 잘못한 건 없나? 아하, 좋아. 더하면 22a, 그리고 곱하면 7, 5, 35, 7은 105니까 105 플러스 k. 요렇게 되겠지. 그치?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 조금 한마디 첨언을 하자면 요거를 a로 치환하는 친구들도 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친구는 뭐라고 나오면 돼? a에다가 더하기 8을 한 거니까 a 플러스 8. 요렇게 놓도 너무 깔끔한 식이 되겠지, 그지? 어떻게 놓든 계산은 똑같다잉.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요 친구가 뭐가 되면 되냐? 완전제곱식이 되면 돼. 요 친구가. 왜 이 친구가 완전제곱식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얘가 이렇게 a에 대해서 완전제곱식이 돼버리면 이렇게, 그지? a를 다시 환원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8x였나? 마이너스 8x 플러스 네모의 전체 제곱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2차식의 제곱, 2차식의 완전제곱식 형태로 된단 말이지. 즉,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친구가 완전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 친구가.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씩 쓰고 보자. a제곱 플러스 22a 플러스 105 플러스 k인데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요 뒤에 있는 수가 뭐가 돼야 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요건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쓰는 식이지 요거의 반. 이거의 반은 몇이야? 곱하기 2분의 1 한 거니까 11.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 그래서 선생님은 반의 제곱이라고 외우라고 해. 반의 제곱. 즉, 얘 반의 제곱은 몇이다? 반 11 제곱하면 121. 무슨 얘기냐? 여기 105 플러스 K가 뭐가 돼야 된다? 121이 돼야 된다. 즉, K는 105 넘어가면은 16이 된다라고 이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반면에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 전체를 A로 놓고 풀었다면 훨씬 더 식이 깔끔해져. 왜냐하면 A로 놓으면 A 플러스 15 플러스 K가 되잖아. 15가 아니지. 8이지. A 플러스 8 이렇게. 그럼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K가 되면서 반의 제곱 16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K는 바로 16이다. 훨씬 더 숫자는 작아져. 그지? 그래서 조금 더 익숙해지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치환하는 것보다는 요 전체를 하나로 치환해서 얘를 변형해 주는 게 좀 더 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하나, 두 가지 치환하는 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봐줬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답은 K는 16이 되겠더라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문제지.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그지? 다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문제를 보고 얘가 과연 내가 공부한 어떤 단원에서 어떤 유형에서 출제가 됐는가를 상상하고 고민해서 풀어주는 연습을 하는 거지. 왜냐면 잘 안 보이잖아. 공통 부분이 있는 인수분해라는 게 잘 안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거 찾아주는 연습을 하는 거지. 학교 시험에서 이런 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거 인수분해 했더니 그리고 다시 재조합했더니 공통 부분이 생기더라 라고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2번 문항으로 가보자.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문제 천천히 읽어보면 다항식이 있는데 제가 3차식이야 얘들아. 그지? 3차식의 개수가 모두 정수인 세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항식이 개수가 모두 정수인 세 1차식의 곱이래. 세 1차식의 곱. 세 1차식의 곱.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선생님은 여러분들 중학교랜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3차식이 나왔을 때 말이야. 항상 강조하는 파트. 3차식이 나오면 무조건 1차식 곱하기 2차식의 꼴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 훨씬 편해. 문제 풀기가. 저렇게 3차식 딱 보잖아? 저건 무조건 1차식, 2차식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 무조건. 그럼 1차식, 2차식 인수분해 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조립제법이란 걸 써야겠지.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야 돼. 3차식의 인수분해는 그냥 우리 같이 머릿속에 넣어버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넣어버려. 3차식의 인수분해는 1 공식이다. 여러분들 공식 외운 거 있지? 인수분해 공식. 거기에 분명히 3차식이 있단 말이야. 몇 가지. 그 공식 아니면 두 번째. 무조건 조립제법이다. 무조건. 진짜로. 응? 조립제법. 봐봐. 얘는 공식 아니야. 공식이 되지가 않아. 그럼 조립제법이야. 근데 꼭 공부 좀 덜한 친구들 이렇게 물어봐. 선생님, 이게 조립제법이 되나요? 문자가 있는데요. 무조건 돼. 된다고. 믿으면 돼. 자, 지금부터 가보자. 2A 플러스 4 그리고 24.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할 때는 항상
0 돼야겠지, 그지? 요 나머지가 인수 정리를 이용한 거니까, 그지? 얘가 0이 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항상 24의 약수들이 들어가더라. 예를 들면 24의 약수 1, 2, 3, 6, 4.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4, 6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마이너스로 되는 것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애들. 그러니까 항상 24의 약수를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는 선생님이 미리 넣어봤는데 마이너스 2로 된다고 돼 있더라. 그래서 2 마이너스 4 더하면 a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8. 너무 이쁘지? a 없어진 거 보이잖아. 12 곱하면 마이너스 24. 깔끔하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쓰는 거야, 식을. 아하, x 플러스 2 곱하기 짜잔 x, 2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하면은 인수분해가 완료됐지. 근데 봐봐, 아직 안 끝났어? 뭐가 안 끝났냐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이 식이 개수가 모두 정수인 세 1차식의 곱이야. 지금 하나 1차식은 뽑았거든? 그럼 얘 역시 두 1차식의 곱, 특히 개수가 정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정리가 되겠구나. 두 1차식의 곱으로 정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럼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뭘 어떻게 해. 이건 X자겠지. 이렇게. X자. 여기는 2, 1이 분명하지만 문제는 여기야. 두 개 곱해서 12가 되는 수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지?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텝 2, 두 번째 스텝으로 와볼게. 어떻게 생각할 거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야. 플러스 a-4x 플러스 12가 두 1차식의 곱, 특히 개수가 정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심지어 앞에는 2와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2x 플러스 정수인 m이라는 친구랑 x 플러스 정수인 n이라는 친구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되겠구나라고.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아하, 요 친구를 정리해보면 2x제곱 플러스 2nm 2n 플러스 mx 플러스 mn이 되니까 아하, m과 n의 곱은 12가 되어야 하고 2n 플러스 m이 뭐가 되도록 하는 a-4가 되도록 하는 정수 mn을 구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정수 mn을 구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정수인 거지. 정수. 두 개 곱해서 12가 되는 정수를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볼 거라고. 1, 12. 침착해. 선생님 다 세야 되나요? 그럼 다 세야지. 2, 6, 3, 4. m이 4일 수도 있으니까 4, 3. 6, 2. 그지? 12, 1. 오케이. 그리고 끝이 아니야. m이 마이너스 1이면 정수니까. 정수는 마이너스 되잖아, 그지? 1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힘들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침착해. 4. 중복 없이, 빠짐없이 다 세기만 하면 답이 나올 거야, 얘는. 이렇게 썼다. 썼어? 선생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니까 답은 4번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들어봐. 4번이 아닌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천천히 이걸 하나씩 계산해 볼 거야. A 값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 지금. 정수 A의 개수, 그지? 정수가 아닌 게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중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이 친구를 나는 2m 플러스 m, 어차피 계산해야 되니까 A에 대해서 4 넘겨서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계산해 볼게. 1, 12일 때는 A는 몇 나온다? 자, 하나씩 계산해 보자. 엿다 계산하자, 빨간색으로. A가 뭐가 나오는지, 여기 A. 자,
이거 거꾸로 썼네. 얘 더하기 2배에서 더하는 거야. 얘 더하기 2배에서 더할 거야. 얘 더하기 2배. 1 더하기 2배 하면 24, 25. A는 25 하나. 얘 더하기 2배, 14. 얘 더하기 2배, 11. 얘 더하기 2배, 10. 얘 더하기 2배, 14. 와, 공통인 거 나오잖아. 이런 거 제거. 보여? 얘 더하기 2배, 14. 제거. 14 있었잖아. 그지? 이것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건 정확히 계산만 이쁘게 해. 하나씩. 시험이라고 바쁘다고 막 그냥 답 찍고 넘어가 버리면 이제 틀릴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야. 요런 거 틀리면 이제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프니까. 천천히. 얘 더하기 얘 2배, 마이너스 25. 얘 더하기 얘 2배. 뭔 말인지 알지? 그지? 여기다 대입하고 있는 거야, 지금. 2배 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4. 왠지 여기서 또 마이너스 14가 나올 것 같아. 얘 더하기 얘 2배, 마이너스 15. 얘 더하기 얘 2배, 6, 마이너스 10. 얘 더하기 얘 2배, 얘 더하기 6 더하기 2배, 마이너스 10. 이게 14가 아니라 마이너스 10이 공통되네, 여기는. 그지? 얘 더하기 얘 2배 하면 마이너스 14. 여기선 요거 공통되고, 그지? 2개 빼주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더라 해서 답은 몇 번? 4번이 아니라 2번이 된다라는 거 조심해주면 더 좋겠고요. 알겠죠? A값까지 정확하게 다 구해봐야 공통인 부분 삭제되고 답 나온다는 거. 근데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요거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3차식은 항상 1차식,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이걸 내가 왜 강조하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뒤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에 해석할 때 3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를 할 때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풀 줄 아는 것 자체는 내신 대비를 위한 방법이고 이 포인트 3차식은 1차식, 2차식으로 인수분해한다는 포인트를 아는 거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는 거야. 한 문제를 통해서 내신 대비와 미래를 위한 투자까지 일석이조인 거야. 이런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꼭 3차식은 1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그리고 인수분해할 때는 3차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공식 아니면 조립제법을 이용하더라. 요거를 중요하게 체크 해놓고 넘어가는 게 이 2번의 요지였다. 그리고 이제 뭐 정수 개수 세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는 연습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으로 가보자. 그 다음은 3번 문제인데 3번 문제 보면 이렇게 돼 있네. 세 변의 길이가 A, B, C. 여러분들 혹시 삼각형에 요거 기호 쓸 줄 알아? 보통 기호 쓸 때 식의 반대 방향으로 A, B, C를 쓰거든. 그러니까 얘를 A로 잡으면 물론 A는 어디로 잡아도 상관없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각 A와 마주보는 변을 우리는 뭐라고 쓰냐? 스몰 a라고 길이로 써준다는 걸 꼭 인지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얘는 B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스몰 b, C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스몰 c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 인지합시다. 자, 이러한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하면서 가조건 나왔네. 인수분해가 안 돼 있어. 하란 얘기겠지. 어떻게 하는지 조금 이따 볼 거고 그 다음에 나 조건에는 뭔가 이게 왜 있는 걸까 싶은 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 조건에는 삼각형의 넓이는 또 왜 있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얘는 가부터 해석을 해야 나가 왜 주어졌는지 다가 왜 주어졌는지를 알 수 있거든. 그리고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나왔네. 그러면 다를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가만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포인트는 이게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떤 부분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야. 유형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파트에서 조금 난이도 어렵게 나온 거. 요것도 작년에 기출로 진짜 많이 나왔었거든. 여러 학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좀 풀 줄 알면 좋아. 자, 그럼 저걸 이제 인수분해를 차근차근 해볼 건데 얘들아. 그래도 가 조건을 보면 그나마 우리가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게 뭔가 정리는 돼 있어. 왜 그러냐면 봐봐. a-b의 c제곱 더하기 2a 제곱 -ab b제곱 c 그 다음에 더하기 a 세제곱 ab의 제곱
뭐야? 이게 뭐야? 마이너스 AB의 제곱은 0. 참고로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니까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C도 0보다 당연히 큰 상황이겠지. 요거는 히든 조건. 우리 찾아줘야 되는 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니까, 그지? 자, 얘는 식이 좀 이쁘게 나왔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학교 시험에서 좀 어렵게 나오면 이걸 다 전개해서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인수분해하기 어렵게. 근데 얘는 그래도 여기서 힌트를 줬어. A-B, 어라, 얘도 A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되면서 A-B로 합차공식 되면서 묶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얘도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는 게 아닐까 하면서 각 항을 먼저 인수분해 해볼게. 자, 천천히 A-B 곱하기 C제곱 더하기 1, 1인데 마이너스를 요따 붙여버리면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지. 2A 플러스 1A 마이너스 이거 B지. 클랩 바이 따이. 요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가봐. A로 묶여지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되는데 합차공식 되니까 합차공식까지 한 방에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는 0. 됐니? 여기가 는이 있으면 여기는 이렇게 화살표로 이어주는 게 식은 조금 더 보기 좋고 이쁘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 A-B, A-B, A-B로 다 묶여. 하나씩 묶어보자. A-B로 묶어주면 이제 남는 거 써볼게. C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C 플러스 A 곱하기 A 플러스 B 요렇게는 0. 그지? 사실 여기까지만 인수분해해도 되지만 마무리 인수분해까지 깔끔하게 해보자. 요 친구 인수분해를 지금부터 해볼 건데 요 친구도 X자 인수분해 요렇게. 그럼 곱해서 얘가 되는 건 A랑 A 플러스 B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고 더해서 2A 플러스 B 돼야 되니까 더하면 딱 2A 플러스 B 되지, 그지? 아하, 그러면 여기가 사실은 1이 아니라 C니까. 정리해주면 A-B 앞에 있었고 뒤에는 C 플러스 A, 즉 A 플러스 C라고 쓰면 좀 더 이쁘겠다. 뒤에는 C 플러스 A 플러스 B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쓰면 되겠지. 0이다. 빼놓지 말고요. 자, 그러면 봐봐. 세 수의 곱이 0이어야 되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하는데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C도 0보다 크니까 0보다 큰 양수 더하기 양수가 0일 수는 없을 거고 양수 더하기 양수 더하기 양수가 0일 수는 없을 거고 그렇다는 건 A에서 B를 뺀 게 0이란 얘기고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가족권 해석이야. A랑 B랑 다시 여기서 정리하고 가자. A-B가 0이란 얘기니까 땡땡땡 A랑 B랑 같겠구나. 됐니? 여기까지 나왔으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A랑 B랑 같다? 아하,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게 가족권의 해석이었던 거야. 이게 바로 가족권 해석이지. 가족권. 그치? 좋아. 자, 그럼 이등변 삼각형인 건 알았고 그렇다면 이제 나조건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선생님? 나조건은 얘들아 봐봐. 4A 더하기 2B가 5C래. 4A 더하기 2B가 5C래. 됐니? 근데 A랑 B랑 길이가 같잖아. 값이 같단 말이야. 그럼 B 대신에 A를 대입해주면 4A 플러스 2A는 5C가 될 거고 6A는 5C가 되니까 땡땡땡 C는 5분의 6A다. 까지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이거야. 자, 삼각형 다시 그릴게. 이등변 삼각형이고 여기 두 변이 같다라고 할 거면 여기서부터 A, B, C를 써보자. 우리. 항상 식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 A. 여기도 A. 원래는 B인데 B랑 A랑 같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C인데 5분의 6A. 이렇게 세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둘레의 길이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ABC의 둘레의 길이는 ABC의 둘레는 뭐가 된다? A 더하기 A 더하기 5분의 6A니까 계산하면은 2A 더하기 5분의 6A니까 5분의 16A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A만 구해주면 되겠다.
너무 좋게 우리한테는 조건 하나가 더 남아있지. 다조건. 그렇다면요, 선생님. 다조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하고 있는 건 뭔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학교 지식. 뭐냐?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러분들 여기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직으로 선을 내리면 요게 수직이등분선이 되더라. 알죠? 그럼 여기의 길이가 5분의 3a가 될 거고,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 직각 삼각형이 나왔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 있겠다. 아, 그 PC 아저씨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얘가 a고요, 선생님. 여기가 5분의 3a인데요. 요 높이를 구하려면 h라고 놓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겠네요. h제곱은 a제곱에서 이거 제곱, 즉 25분의 9a제곱을 빼면 되니까 25분의 25 빼면 너무 이쁘게 25분의 16a제곱이 될 거고 h는 5분의 4a가 되더라. 아하, 깔끔하다, 그치? 즉 높이까지 나왔어. 5분의 4a다. 고마워.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넓이가 48이라며. 48 맞니? 48이라고 써있지, 그지? 그러니까 밑변 5분의 6a 곱하기 높이 5분의 4a 곱하기 삼각형이 넓이 구한 곳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요. 그러면 48이다. 48이다. 보이니? 그지? 자, 그러면 25분의 약분하면 2가 되고 12. 25분의 12a 제곱이 48이니까 띵띵띵 a 제곱은 4 곱하기 25 100이 되는데 그러면 a는 몇이더라? 10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의 둘레, 아하, 5분의 16 곱하기 10이니까 답은 이쁘게 32이 나오겠더라 라고 하면서 삼각형의 둘레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가지고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 알았으면 넓이와 변의 길이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문제였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문제지. 보통 조금 쉽게 나오면 다음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냐? 삼각형 ABC가 세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 삼각형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보통 나오는데 거기에서 넓이랑 또 뭐 하나의 식을 더 주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라는 거.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 풀 수 있으면 정말 등급 싸움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수분해 파트 정리를 좀 해봤는데 요 인수분해 파트에서도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파트, 중요한 문제, 중요한 것들 정리하면은 일단 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3차식은 항상 2차식,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요런 거 내용 정리 이쁘게 잘 해놔야 돼. 알겠지? 이거는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뒤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를 할 때도 쓰이는 문제니까, 쓰이는 문제라기보단 아이디어니까, 그지? 그 아이디어를 소중하게 저장해 놓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였지만 가족권을 해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넓이를 주고 그 넓이를 이용해서 세 변의 길이까지 구하는 과정.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반면에 사실 1번 문제는 완전제곱식 바꾸는 거라 선생님이 얘기했던 반의 제곱만 좀 기억해주면 깔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1번, 2번, 3번 마무리 짓도록 할게. 항상 늘 끝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복습만이 살 길이다. 내신은 별거 없어 얘들아. 누가 더 많이 보냐야. 한 번 본 애보다 두 번 본 애가, 두 번 본 애보다 세 번 본 애가, 세 번 본 애보다 네 번 본 애가 시험은 더 잘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 번 봐. 선생님도 지금 이제 강의 시작한 지 한 10여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항상 또 새로운 친구들 보면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하면서 수업을 한단 말이야. 특히나 이렇게 영상을 찍는다. 그리고 이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영상 찍을 때도 항상 나름의 긴장을 하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 긴장을 이겨서 수업을 잘 하고 문제를 잘 풀고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 10여 년 동안에 매번 반복했던 반복 숙달이야.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문제 또 똑같은 개념들 정리해주고 또 새로운 풀이는 뭐가 있을까 연구해보고
그것들이 10년 동안 계속 쌓여서 긴장은 되지만 내 실력은 나오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시험 보면 사실 누구나 긴장해. 긴장 안 하는 극소수가 있긴 한데 누구나 긴장은 해. 근데 그 긴장 속에서 벗어나려면 정말 많은 반복 숙달이 필요해. 내가 아는 문제다 하고 건너뛰는 게 아니라 아는 문제다 하고 건너뛰는 게 아니라 아는 문제지만 긴장된 상태에서도 풀 수 있는 반복 숙달이 필요하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계속 얘기하지만 적어도 3번, 많으면 7번까지도 풀면서 완벽하게 내가 진짜 이걸 외워서 푸는 건지 아니면 알아서 푸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해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지.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단원 마무리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